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는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레이트 취업 파이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출전하실 파이터들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이제 11월, 12월 우리 취준생들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때쯤이면 이제 멘탈 싸움 해야 네. 됩니다. 그런데 내가 탈락했다고 끝난 거는 아닙니다. 아직 제법 공고들이 쏠쏠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안 됐어?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 네. 안 되겠죠. 지금까지 안 됐으면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방향 딱 잡고 방법 제대로 마련해서 다시 준비하면은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향을 좀 제대로 잡고 정확한 방법으로 취업의 길을 뚫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쌤은 이 남은 두 달 어떻게 보내면 좋겠다 하시나요? 면접에 가시는 분과 면접에 가지 못하게 된 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면접에 가게 되는 분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하지만 제일 어려운 전형이 남았으니까 본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부터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출 질문은 물론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면접에서 내가 어떤 점을 상대에게 면접관에게 어필해서 설득을 시키느냐의 어떤 게임이니까 이 부분에 맞게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서 김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까지 면접까지 돌입하지 못했다는 건 조금 뭔가 약점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원 전략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가 좀 취해야 될 걸 더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아니면 또 과감하게 또 좀 버리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확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 직업방송 그리고 오늘 취업 어때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취업 파이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취재판! 은행원 되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K뱅크 대 IBK 기업은행. 자, 오늘은 공공기관 대표은행 IBK 기업은행과 국내 1호 인터넷은행 K뱅크의 대격돌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태정쌤께서 아직 사람들한테 좀 낯설 수 있거든요. 이 K뱅크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예, 이 K뱅크는 금융시장의 매기 역할을 한다. 그러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매기요? 예, 매기. 왜 미꾸라지가 막 놀고 있는 그런 연못에 네네. 매기 한 마리 넣어놓으면 네. 잡혀먹지 않으려고 네.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그래서 더 요즘 건강해져요. 소개팅 프로그램에 매기남, 매기녀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네요. 중간에 이렇게 탁 투입이 돼가지고 예. 판도를 좀 바꾸는. 더 경쟁력이 생기겠네요. 네네. 나머지들이. 네. 예, 그런 역할을 금융에서 하는 곳이 바로 K뱅크입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게 네네. 비유해 주니까. 예, 이게 2017년 4월에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말 그대로 비대면 기반의 다양한 여수신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은행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기술 기반으로 더 큰 혜택, 재미 그리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고객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여기가 은행권 최초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좀 작긴 해요. 여기가 5,584억 원, 2022년 기준으로 5,584억 원인데요. 성장률이 2021년 대비 94%나 돼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836억. 이거는 성장률이 무려 271%입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다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여기 주요 주주들이 어디냐면은 BC카드, 여기 KT 계열사죠. 예, 그리고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여기가 주요 주주이고요. 네. 여기가 2022년에 아시안뱅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의 탭인사이트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100대 디지털 은행 순위를 매겼는데요. 여기서 13위를 했습니다. 오, 13위까지 했네요.
이 금융시장의 매기 역할을 하는 K뱅크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IBK 기업은행에 대해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통이 있는 곳들이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뭐 은행의 이름을 회사의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은행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회사. 이 회사를 제가 소개하게 되어 굉장히 기분 좋게 오늘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네. 61년 설립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겪을 때 그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곳이 IBK 기업은행입니다. 확실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좀 이해가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덤덤하네요. 네. 이런 공공적인 요소를 갖춘 국제은행들은 그냥 회사가 어떻다라는 현황 이전에 왜 이 은행이 설립되었는지의 설립 목적부터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라는 중소기업 은행법이 오픈이 된 바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 사업들을 이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은 IBK 캐피탈, IBK 투자은행 등 8개 비은행 자회사, 그리고 기업은행 중국유한공사, IBK 인도네시아은행, IBK 미얀마은행 등 3개의 해외 법인, 9개 해외 지점, 1개 사무소까지 운영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버팀목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IBK 기업은행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100% 넘게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은 재작년 대비 21.3%가 증가한 2조 4,548억 원을 기록할 만큼 사업 성과적인 측면, 은행이 국책은행답게 해야 될 역할 수행적인 측면 모두 우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IBK 기업은행의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각 기업의 주요 사업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K뱅크부터 알아볼까요? 예, K뱅크는 기본적인 그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은 물론 하고 있고요. 100% 비대면 신용 대출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 상품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신용자, 저신용자 대상으로 대출도 하고 있고 기업 대상으로 MMDA 여기가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 예금이라고 해서요. 그 저축 예금하고 거의 같은데 이게 예금 금액에 따라서 그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상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 대출 상품도 추가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자하고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제휴를 해서 여신, 수신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증권 연계 계좌도 운영하고 있고 체크카드 서비스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증권, 가상자산 이런 데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생활 전반에 그 편리 서비스,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상자산을 좀 늘리고 싶다. 업비트에서 뭔가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업비트는 K뱅크를 통해서만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휴를 맺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 인터넷 뱅킹 은행이기 때문에 그 일반 시중은행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게 매출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상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출을 자동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해주고 있고요. 또 플러스 박스라는 것도 최근에 출시를 한 것 같은데 이건 매일 이자를 지급해요. 매일 재밌지 않겠습니까? 쏠쏠하죠. 네. 그리고 이게 복리로 가게 되면은 한 달 만에 딱 받는 것보다는 제법 쏠쏠해요. 그런 재밌는 상품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은행 사업부터 그리고 조금 더 차별화를 둔 사업까지 점점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IBK 기업은행의 주요 사업들 좀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밖에 없는 사업들의 특징은 기존 은행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에게 꼭 필요한 역할 수행의 모습의 사업들까지 수익을 내는 사업부터 수익이 아닌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까지 다양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자를 위한 대출 지원 사업, 그리고 유가증권을 발생할 수 있는 과정 내에서의 이자 수입, 그 밖에 신용카드라든지 수익증권, 보험과 관련한 판매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 등이 주요 사업의 수익의 상당수의 내용이고요. 60여 년간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한 노력들, 특히 여러 가지 사업의 스타트업 투자가 최근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그런 부분입니다. 기관들과 손을 잡고 스타트업의 직접적인 투자의 기회에 장을 열어주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식의 벤처 대출을 사업화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준다는 점, 이런 점들이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고요. 창업 육성 플랫폼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IBK 창공을 통해 창업 기업의 투자와 융자를 컨설팅, 홍보 등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은행다운 모습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IBK 기업은행의 사업 내용까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상대 기업에 대한 쌤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태성쌤이 보시는 IBK 기업은행은 어떤가요? 누가 뭐래도 안정성 그리고 돈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은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공기업의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사기업 중에서도 높은 처우에 속하거든요. 그런 처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업 또 어디가 있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사실은 예전에 IBK 기업은행에 2년 동안 프로젝트를 나가서 함께 근무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 문화도 뭐 그런 대로 은행권 보통의 문화 뭐 특별함은 없습니다. 짜쌤이 보시기에는 K뱅크 어떤가요? 사실 K뱅크 하면은 KT밖에 안 떠올라요. 아. 그러니까 KT의 모 기업의 입김에 따라 네. K뱅크의 CEO께서도 좌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꼭두각시 같은. 글쎄, 꼭두각시라는 표현은 쓰진 않았는데 결국 또 움찔움찔 입질이 또 MC 세미로부터 들어오기 그러네요. 시작했는데 네. 잘 방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상품 자체가 인터넷 뱅크가 갖고 있는 플랫폼, 비대면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서 파킹 통장이 다양한 곳과 제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이용자 관점에서 K뱅크 좋다라기보다는 구성원들도 좀 더 발전지향적으로 상당히 폐쇄적일 수도 있는 조직 문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대면 은행업에 맞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니까 구성원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채용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네네네. 또 비대면 플랫폼이니까 앞으로 뭐 디지털 커런시라든지 여러 변화되는 은행권 환경에선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곳이라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또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네. 두 분 오늘 계속 칭찬만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태성쌤이 이 예. K뱅크 정말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곳을 추천하시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 가능하려면은 시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은행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곳, 그런 곳에서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K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 변화, 금융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금융 산업의 고민들을 많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요, 은행 방문 시 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 있죠, 인터넷 뱅킹이 있죠. 그런 기능 편리해. 네.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IT 기술 투자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은 그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인터넷 은행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공간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시공간.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은행 접근이 어려운 고객이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요. 여러분들 은행 직접 오프라인 은행 언제 가보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몇 년,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고 많이 사용할 가능성, 앞으로는 더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 대상을 확대를 시켜주기도 해요. 이런 인터넷 은행들이 금융 소외계층, 그러니까 신용이 중간이거나 낮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청년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그런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맞춤형 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핀테크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이 인터넷 그리고 기술 적용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테크핀이라고는 표현까지 써요. 금융, IT 이것의 위상이 IT의 위상은 금융을 지원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IT 자체가
금융을 이끄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핀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 평가를 할 때 예전에는 사람 불러다가 어느 직장 다녀요, 뭐 이런 거 급여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휴대폰 결제 이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SNS 활동 이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것까지도 시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SNS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신용까지도 평가하는 그런 것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1:1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 그리고 K뱅크를 추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용 전제형 인턴 채용인 거에 반해서 IBK 기업은행은 체험형 인턴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쌤, 어떤 분들한테 이 IBK 기업은행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취업이 처음이신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직장 경력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숨은 니즈들도 있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대비하는 분들이어서도 아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은행 체험형 인턴을 통해서 근무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요 라는 것을 말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이전엔 거의 없었는데 요즘 들어 1, 2년 새 그런 문의나 궁금증들을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접 코칭을 하다 보면 IBK에서 청년 인턴을 체험형으로 5주간 진행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경험을, 비록 금융권이나 은행권 취업은 아님에도 언급을 하고 그 안에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IBK 기업은행의 장점과 기대감에 대한 건 기본이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체험형 인턴에 가까운 이런 실습 형태의 5주간의 근무 경험 자체가 또 다른 이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은행권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 기회를 통해 본인이 은행업에 정말 내가 가까운 직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기업 분석을 엄청 심각하게 많이 하셔야 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문은 문항에 대한 작성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의 기회니까 주저없이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시면 제출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그래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5주간의 인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두 곳의 은행에서 지금 인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K뱅크의 채용 공고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예, K뱅크 채용 연계형 인턴십입니다. 그냥 체험형 인턴십이 아닙니다. 예,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요. 서류 접수를 11월 1일 수요일 23시 59분까지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서류 전형 결과 발표는 11월 15일 수요일까지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인성 검사하고 과제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제 전형은 이제 직무마다 좀 다른데요. 코딩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사전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11월 15일에서 11월 19일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인터뷰는 11월 27일에서 12월 8일까지 진행, 그리고 인턴십은 2024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BK 기업은행의 채용 공고 확인해 볼까요? 네, 11월 1일 수요일 날 오후 2시까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채용 공고 지원자 접수, 2차 서류 심사에 AI 역량 검사와 서류 평가가 함께 진행이 되고요. 인성 검사를 포함한 실기 시험과 4차 최종 합격자 발표로 이루어지는 단출한 체험형 인턴의 전형에 어울리는 과정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는 AI 역량 검사 실시에 따라서 함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불량과 불성실한 지원서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의 경우는 온라인 인성 검사를 필두로 발표 토론 및 개별 인터뷰가 12월 중하순에 예정이 되어 있는 순서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24년도 1월 초순경에 발표해서 1월 중으로 입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이번 전형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채용 전제형 인턴인 K뱅크와 체험형 인턴인 IBK 기업은행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두 기회 모두 은행원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때문에 이번 기회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 기업의 채용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K뱅크부터 볼까요? 예, 모든 전형은 비대면 방식입니다. 네. 예,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려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석사, 난 석사인데 나 경력이 있는데 네. 예, 경력 인정 안 합니다. 오. 예, 석사도 인정 안 해주고요. 경력 2년 미만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기간이 3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풀타임 근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후 바로 근무 가능해야 됩니다. 나 학교 아직 졸업 못했어요. 몇 과목 남았어요.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원 분야별 준비 사항 그리고 전형이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디자인이나 UX 지원자는 서류 전형에서 서류 접수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직무는 사전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메일로 올 거예요. 어떻게 안내문을 받아서 그래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테크 직무는 코딩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에요. 네. 월 300만 원 지급합니다. 월 300만 원. 인턴십인데요? 인턴십인데 와. 300만 원 지급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밀착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본사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여기서 체험형이 아니라도 채용 연계형인데 탈락했어. 네. 그래도 내가 얻어갈 거는 많다. 많은데요? 돈과 배움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채용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솔깃하네요. 예. 월 300만 원은 예. 정말 달콤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IBK 기업은행의 채용 특징 알아볼까요? 예, 비록 월 300만 원을 주지 못하는 전형이지만 국책은행 채용의 특성상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첫 취준인 분들에게 알짜배기 정보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심사와 실기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채용 공고에 오픈을 한 바 있는데요. 일단 서류 심사에선 불량 불성실 지원자를 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회사명을 오기한다거나 표절, 그러니까 합격 자소서를 베끼는 행위겠죠. 그리고 반복된 답변들, 부족한 답변, 그리고 블라인드 전형임에도 블라인드의 저촉을 위반하는 어떤 워딩들, 특정한 지역명이나 학교명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면 가차없이 낮은 점수 및 탈락이 가까워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원서 AI 역량 검사의 내용 등급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직무 적합도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역량 개발의 노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을 오픈한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용 인원의 3배수, 약 1,050명 정도가 서류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 전형에 진출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기 시험의 경우는 창의성과 소통,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는 발표 토론과 개별 인터뷰의 등급 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인성 검사를 미응시할 경우에는 실기 시험 참여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채용 인원 350명. 비록 월급은 300만 원은 안 되지만 350명은 채용이 다가온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진짜 소정의 조금의 월급도 없는 거죠? 근무하는 거에 따라 월급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예, 우린 300만 원 주는데. 그러니까요, 300만 근데 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일반 카메라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채용이라는 게 300만 원까지 줄 만큼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일이 고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착 멘토링, 여러분 멘토링이라는 걸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일로 와봐, 이게 마우스야, 클릭해봐, 뭐 이런 밀착 멘토링을 네네네네. 매월 받는다. 네. 전 부담돼서 근무가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받는 만큼 또 시키니까. 근데 또 만약에 또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야죠. 제가 또 하나 네, 말씀을 네, 네. 드리면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으냐 하면 네. 예전에 그 처음에 인터넷 은행이 만들어졌을 때 네네. 자원들이 없잖아요. 인원들이 은행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디서 뽑았겠어요? 대부분 시중은행 네. 사람들을 뭐 2년 동안 나가서 근무하고 다시 복귀해라 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거의 복귀 안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죠. 네. 얼마나 좋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기업에 지원하는 분들한테 이런 점은 유의를 해라.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태성쌤? 예, 이번에 K뱅크 그 공고를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채용 홈페이지에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매우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반드시 홈페이지 가서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끝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에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IT 관련된 직무가 많아요. 근데 여기 IT 준비를 하시는 분들 알고리즘 연습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 C도 할 수 있고 파이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개발 능력보다는 하나의 개발 언어의 강점을 가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쌤이 주실 조언이 있다면요? 예, 일단은 채용 인원의 규모도 정확하게 오픈이 된 걸 짧게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이 230명, 영남권 45명, 그 밖의 인원들은 두 자릿수의 채용이 초반 인원 정도로 나와 있고 네. 디지털 인력이 50명 정도 채용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일반 분야의 인턴들은 본부 부서 발령받는 인턴, 디지털 분야 인턴은 본부 부서인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과 파이낸스 타워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배치와 관련해서는 원거리 배치가 일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원거리 배치 시 숙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졸업 예정자가 아닌 재학생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중요하고요. 최종 합격 이후에는 청년 인턴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하고 학사 일정 때문에 이번 주는 학교 개강 날이라 못 가요. 막 이런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입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K뱅크와 IBK 기업은행의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현재 잘 나가는 은행을 선택할 것이냐, 미래 잘 나갈 은행을 선택할 것이냐 결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핀테크, 테크핀, 요즘에는 테크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 기반으로 확장하고 있는 은행에서 가능성을 펼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원 개개인이 느끼는 실적 압박, 여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은행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매일 뭐 카드 하나 좀 해줘, 뭐 네, 하나 해줘, 네. 이거 많이 오잖아요.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친구의 친구까지 뭔가 영업 실적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적 압박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좀 낮습니다. 웃으면서 일하십시오. 네, 진짜 좋은 곳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우리 IBK 기업은행 세 줄 정리 들어볼까요? 예, 깔끔한 세 줄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은행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부터 첫 취준을 해야 되는데 근무 경력이 부재했다면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번 체험형 인턴에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AI 역량 검사, 발표 토론 등 실기 시험까지 여타 인턴 전형 대비 전형 자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변별력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경쟁력이 약하진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전형별 대비만 제대로 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IBK 기업은행의 인턴 채용은 수년째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지 않고 적극 지원하셔서 좋은 그리고 의미 있는 직장 경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에서는 K뱅크와 IBK 기업은행의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